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각 기관 중에서 두 번째 청각 그리고 세 번째 피부 감각에 대해서 감각 기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귀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과정과 평형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네, 두 번째로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청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밑에 내용을 봅시다. 자, 소리는 어떻게 들을까? 자, 일상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는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을 한다. 자, 물체의 진동인데 자, 이 진동이 우리의 귀에서 어떻게 느껴질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성대를 울려서 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 귀에서는 그것이 공기를 통해서 또는 물에 있다면 물을 통해서 전달된 어떤 매개체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감각을 뭐라고 하냐면 청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선생님이 써놨는데 소리는 공기나 물 같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 귀에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그 진동이 우리 귀에서 전달되어서 이것이 이제 뇌로 전달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밑에와 같은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밑에 보면 귀는 그림 4-5와 같이 귓바퀴,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여 웨이도를 지나 고막에 도달하면 고막이 진동한다. 이 진동은 귓속뼈를 지나면서 증폭되어 달팽이관으로 전달된다. 그러면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가 진동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이 청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소리를 듣게 된다. 자, 일단 귓바퀴가 여러분 이제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귓바퀴 이 부분에서 소리가 모아져서 이 웨이도를 지나서 고막이 이렇게 울리게 돼요. 고막이 울리게 되면 고막에는 귓속뼈가 이렇게 1개, 2개, 3개가 있는데 자, 이 3개는 각각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얘네가 망치뼈가 모루뼈를 치고 모루뼈가 등자뼈를 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진동이 훨씬 더 증폭이 돼요. 증폭이 되면 이 증폭이 여기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있는 달팽이관에 전달이 되고 이 달팽이관 안에는 액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액체가 출렁출렁 하면서 그 액체의 출렁임이 청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여기 청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되냐? 결국에는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직접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소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리는 음의 파동, 즉 음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를 통해 퍼집니다. 사람의 귀는 이러한 공기의 진동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소리로 느낍니다. 또 우리의 귀는 몸이 움직일 때마다 중력의 변화를 느끼면서 평형 감각도 함께 조절해줍니다. 우리 얼굴의 좌우 측면에 위치한 귀는 구조적으로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됩니다. 외이는 귓바퀴와 웨이도를 포함하는데 소리를 고막까지 전달하는 곳입니다. 연골로 만들어진 귓바퀴가 소리를 모으면 웨이도가 공명기 역할을 해서 소리를 고막에 전달합니다. 새끼손톱만한 고막은 외이와 중이를 나누는 경계선으로서 소리의 전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웨이도를 통과해 들어온 소리로 인해 고막이 북처럼 떨리면 귀의 두 번째 부분인 중이에서 그 소리를 진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이소골이라고 하는 귓속뼈를 따라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데요. 달팽이관 속엔 림프액이 있어서 이 림프액이 흔들릴 때마다 청세포, 즉 작은 선모가 진동해 신경신호를 만들고 이 신호가 대뇌로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귀는 청각 기능뿐만 아니라 평형 감각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형 감각은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이의 전정과 세 개의 반고리관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전정기관은 내이의 전정과 세 개의 반고리관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세 개의 반고리관은 전정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은 림프라고 하는 액체로 차 있는데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기울이면 이 림프액이 감각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 몸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인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한동안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도 바로 반고리관의 림프액이 움직임을 채 멈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차 안에서 멀미를 하는 것도 눈의 시각 정보와 귀의 평형 감각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각과 평형 감각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귀는 구조와 기능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거나 세균에 감염되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이, 중이,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난청, 이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는 평형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메니에르병 등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귀 질환을 예방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꼭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에 이상 증상이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자칫 청각을 잃을 수도 있으니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동영상 잘 봤죠? 그래서 앞에 보면 귀에서 우리가 당연히 귀의 기능이라고 알고 있는 듣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귀에서 느끼는 또 다른 감각인 평형 감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평형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회전하는 것이나 몸이 기울어지거나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감각을 말해요. 그래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나 자, 몸이 회전하면 반고리관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를 탔을 때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와 같이 몸이 움직이거나 기울어지게 되면 이렇게 전정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자극도 마찬가지로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면 우리가 몸의 균형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에는 그 청각이라는 감각도 느낄 수 있지만 평형 감각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 이제 따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피부 감각, 지난 시간에 촉각이라고 했었는데 촉각이 바로 피부 감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피부에서 뭐 열이나 우리가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죠. 그 다음에 누군가 접촉하는 거, 물체가 어디에 닿는 거 이런 거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르는 거, 누가 팔을 이렇게 잡거나 누를 때 그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차가운 거나 따뜻한 거, 촉감이나 눌림, 통증, 심하게 이렇게 누르게 되면 통증을 느끼는데 이러한 감각을 우리가 피부 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 감각을 느끼는 그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을 보면 이 오른쪽 그림을 봅시다. 여기 이제 온점이라는 것이 있고 온은 따뜻한 걸 느끼는 점, 그 다음에 뭐 앞점, 누르는 거, 통점, 통증을 느끼는 거, 촉점, 접촉을 느끼는 점, 그 다음에 냉점, 차가운 걸 느끼는 점. 그래서 이것이 피부의 바깥 부분에 거의 우리 표면 바로 아래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감각점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자극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이 되냐? 뇌로 전달이 되어야지 우리가 피부 자극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각을 느낄 때 감각은 들어왔는데, 자극은 들어왔는데 신경이 없다. 신경이 뭐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뇌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뇌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봅시다. 자, 아랫부분에 자, 스스로 확인하기. 자, 1번 소리 자극이 귓바퀴에서 외이도에서 고막으로 이제 진동이 전달이 되면 귀 속 뼈에서 소리가 증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귀 속 뼈에서 이게 소리가 어디로 가냐면 달팽이관으로 가게 되고요. 달팽이관에 이제 청각세포로 전달이 되면 이것이 청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우리가 소리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자극이 피부의 여러 가지 감각점에 이제 느껴져요. 그러면 이것이 감각신경에서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피부 자극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뼈 전도 이어폰은 귓구멍에 꽂지 않고 귀 근처에 걸어 착용한다. 자, 뼈 전도 이어폰과 1번 이어폰으로 각각 음악을 감상할 때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설명해보자. 자, 뼈 전도 이어폰은 그 귀에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뼈가 흔들리게 되죠. 머리뼈가 진동하는 것이 달팽이관에 전달되는 게 바로 뼈 전도 이어폰이고, 자, 일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고막에서 귀 속 뼈로 전달이 증폭이 되고, 그 다음 달팽이관으로 전달돼서 신경으로 해서 뇌로 전달되는 과정이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거죠. 자, 이제 다음 장 미각과 후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단원을 배우면 혀와 코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맛을 느끼는 맛을 느끼는 과정과 냄새를 맡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감기에 걸리게 되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을 텐데요. 뭐 이런 실험도 있죠. 뭐 코를 막고 뭐 양파를 먹었을 때 뭐 사과와 맛이 별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 자, 이렇게 미각과 후각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혀에서 이렇게 맛을 느끼게 되고 코에서는 냄새를 느끼게 되는데, 자, 인간의 혀에서는 5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맛은 여러분이 뭐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맛이라든지 뭐 신맛이라든지 짠맛, 쓴맛, 또 감칠맛,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혀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인간의 코 같은 경우에는 수천 가지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맛이라는 거, 우리가 음식의 맛이라고 느끼는 것은요, 입에서 받아들이는 감각과 그 다음에 코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을 종합해서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코를 만약에 냄새를 못 맡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이런 것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있던 맛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책을 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에는 다양한 맛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혀에서 액체 물질,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감각을 미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각이라는 것은 혀를 통해 느끼는 맛의 감각이다 라고 하죠. 자, 또 코에서 기체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자, 기체물질입니다. 기체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냄새를 느끼는데, 이러한 감각을 후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냄새는요, 뭐 수천 가지 냄새가 난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미각에서는 5가지 맛을 느끼는데, 코에서는 수천 가지 냄새를 느껴서 그것을 우리가 맛으로, 음식의 맛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코가 막히게 되면 음식 맛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매운맛과 떫은 맛도 미각일까?
자, 매운맛이나 떫은맛 같은 경우에는 혀와 입속 피부에도 피부 감각점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통점이나 앞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피부 감각으로, 미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아래 실험은 여러분이 뭐 집에 젤리가 있는 사람들은 간단히 실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 코를 막은 채 접시에 놓인 과일맛 젤리를 먹어보고, 그 다음에 코를 막지 않은 채 접시에 놓인 과일맛 젤리를 먹어보고, 그랬을 때 아마 맛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맛의 차이는 바로 우리가 후각으로 냄새를 맡으냐 맡지 않냐 이 차이로 볼 수가 있는데, 밑에 보면 자, 코를 막고 과일맛 젤리를 먹으면 단맛과 신맛만 느껴진다. 자, 단맛이나 신맛은 미각이죠. 자, 이와 달리 코를 막지 않고 젤리를 먹으면 과일 냄새도 맡을 수 있어 우리가 평소 느끼는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낀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미각과 후각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뇌로 전달되어 맛이나 또는 뭐 냄새를 느끼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혀를 먼저 보면, 자, 혀 같은 경우에는 입속에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혀 같은 경우에 돌기가 이렇게, 혀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기가 겉부분에 되어 있고요. 이 돌기 안쪽에, 돌기 안쪽의 부분을 보면요. 맛봉우리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본 것이 바로 이것인데, 여기 이 안에 마치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생긴 맛봉오리라는 게 들어있어서 이 맛봉오리 안에는 맛세포라는 게 있어요. 맛세포. 그래서 맛세포가 맛을 전기신호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전기신호가 미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대뇌로. 자, 그래서 이렇게 액체 상태의 물질이 혀 표면에, 액체 상태니까 이 갈라진 곳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갈라진 곳으로 액체 상태의 물질이 들어와서 이것이 맛봉오리로 들어가서 맛봉오리 안에 있는 맛세포에서 그러니까 맛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전기신호가 미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면 우리가 맛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를 보게 되면요. 코는 기체예요. 그래서 기체는 코의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코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코 속의 공간이에요. 코 속 공간. 그래서 코로 이렇게 기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 점액층에서 걸러줄 수 있는 거 걸러주고 후각 상피로 이것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후각 상피를 이제 기체 물질이 자극을 하는 거죠. 이 자극이 이제 후각 신경을 통해서 이것도 뇌로 전달되어서 냄새라는 것을 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후각과 미각 같은 경우에는 코나 혀에서 들어온 액체 물질과 기체 물질이라는 자극이 그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고 이 전기 신호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맛이나 냄새를 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뭐 필기할 사람은 따로 필기해 놓길 바랍니다. 자, 이제 책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미각과 후각은 각각 어떻게 느낄까? 자, 혀 표면의 돌기 옆면에는 그림 4-7과 같이 맛봉오리가 여러 개 있고 맛봉오리 안에는 맛세포가 모여 있다. 그래서 입속으로 들어온 액체 물질이 맛세포를 자극하면 이 자극이 미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맛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자극이 자극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전기신호로 이렇게 바뀐다는 의미고요. 이 전기신호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코 속 윗부분은 그림 4-7과 같이 후각세포가 있는 후각상피로 덮여 있다. 그래서 코 속으로 들어온 기체물질이 후각세포를 자극하면
이 자극이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서 냄새를 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여기서 어떤 물질 자극이 혀의 맛봉우리로 들어갈까요? 액체죠. 자, 액체 물질 자극이 혀의 맛봉우리에 맛세포에서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미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기체 물질 자극이 코 속 윗부분의 후각상피, 후각세포,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냄새를 맡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꽁꽁한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지만 곧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단맛이 느껴진다.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자, 우리가 입속에 그 맛봉우리에 그 맛이 전달이 되려면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근데 꽁꽁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고체이기 때문에 혀 표면의 돌기 안쪽으로 이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곧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액체 상태가 되면서 우리가 혀의 맛봉우리로 물질이 자극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액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시각. 시각은 감각기관 중에서 눈에서 빛을 자각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도 보고 색깔도 보고 거리도 느끼고 그런 감각을 말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눈의 구조를 보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홍채예요. 홍채 아이. 그 다음에 3번은 망막이죠. 망막. 상이 맺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각신경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맹점이죠. 자, 2번 물체를 보는 과정은 빛자극이 각막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수정체를 지나게 되죠. 수정체는 투명한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고요. 이것이 시각세포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시각신경으로 가게 되고 이 시각신경이 뇌로 가서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각, 평형감각, 피부감각을 보면 청각이라는 것은 감각기관 중 귀에서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느끼는 감각이고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과정을 보면 소리 자극이 귓바퀴를 통해 모여지고 이것이 웨이도를 지나서 여기서 고막을 흔들게 되죠. 고막에 진동이 이렇게 오게 되면 고막에 이제 귓속뼈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귓속뼈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증폭이 되고요. 이것이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에 전달이 되면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에 또 하나의 감각이 평형감각이 있는데, 자, 평형감각은 몸의 회전이나 움직임 등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 다음 피부감각은 감각기관 중에서 피부에서 열, 접촉, 압력 등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차가움, 냉점, 따뜻함, 온점, 촉감, 촉점, 눌림, 압점, 통증, 통점. 자, 이것들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이 피부로 들어오게 되면 피부의 감각점을 통해서 감각신경으로 그 전달이 가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각과 후각을 보면 미각이라는 것은 감각기관 중에서 혀에 그 맛봉우리가 있다고 했었죠. 맛봉우리의 맛세포에서 액체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등을 느끼는 감각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맛을 느끼는 과정을 보면 액체물질 자극이 혀의 맛봉우리로 들어와서 맛세포에
맛세포에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미각신경을 통해 뇌로 가게 되고요. 후각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관 중에서 코죠, 코에서 기체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냄새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냄새를 맡는 과정을 보면 기체물질이 자극하면 코 속 윗부분의 후각 상피에서 후각 상피 안에 있는 후각 세포에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후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를 봅시다. 자, 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빛은 동공을 통해 눈 안쪽으로 들어간다. 맞죠? 자, 황반은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없는 곳이다. 아주 많은 곳이에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진다. 맞죠? 자, 주변이 밝아지면 동공이 커져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 자, 동공이 작아져야 돼요. 빛의 양을 좀 감소시키려면. 자, 그 다음 귀와 피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고막의 진동이 귀 속뼈를 지나면서 증폭된다. 맞죠? 자, 피부에 얼음이 닿으면 냉점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여 차가움을 느끼게 된다. 맞고. 자, 소리를 들을 때에는 반드시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관여한다. 아니죠. 자, 그 다음 3번에 혀와 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후각세포는 액체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아니죠. 기체입니다. 기체. 그 다음 혀 표면의 돌기 옆면에 있는 맛봉우리에 맛세포가 모여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감각기관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